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왔을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꾹 참고 견디느라 그 소리를 외면했을 뿐이다. 하지만 문득 고요한 순간에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지? 그 말에는 울음도 분노도 뚜렷한 이유도 없다. 그저 텅 빈 목소리로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흘러나온다. 젊은 날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 열심히 살면 보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한 확신.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이 길어지면서 그 희망은 점점 작아진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냥 기뻐지지 않고 누군가의 위로도 마음 깊이 스며들지 않는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도 눈을 뜨기 버거운 날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더 무력하게 느껴지는 날. 그럴 때면 스스로를 다그치곤 한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다들 참고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또렷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건 그냥 피곤이 아니야. 나약함도 아니야. 그 목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 침묵은 시간이 쌓일수록 무겁고 그 무게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위로일지도 모른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여전히 움직이고 느끼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징표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삶 자체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통은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는 삶의 얼굴이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더 선명히 기억한다. 가장 또렷한 기억 속에는 늘 아팠던 순간들이 있다. 그건 삶이 무의미하게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필사적으로 버텨냈다는 뜻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버텨내고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 무거운 하루를 넘겼다. 그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단단한 발자국이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덜 외로워질 수 있다. 고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걸 알면 고통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하루를 더 살아갈 작은 힘을 줄지도 모른다. 사는 게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욕망이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었다 싶으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든다. 처음엔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마음, 누군가의 인정.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끝없이 목마른 걸까? 뭔가를 이루고 나면 잠깐 기뻤다가 곧 다시 허전함이 밀려온다. 이 피로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이라는 끝없는 갈증에서 온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바랐다. 어릴 땐 부모의 관심, 청년기엔 성공과 사랑, 중년엔 평온과 안정.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늘 조금만 더라는 말에 쫓겼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렇게 다음을 향해 달려왔지만 문득 돌아보면 지금을 거의 살지 못한 채 지쳐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 지침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온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고 곧 다른 결핍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 끝없는 반복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쓴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또 다른 결핍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허무가 찾아온다. 결국 다 똑같구나. 끝이 없구나. 이 깨달음은 삶에 대한 환멸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끝없는 욕망을 홀로 감당해왔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 좋은 부모나 동료가 되기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순간들.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던 삶의 무게였다. 욕망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욕망에 쫓기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그 배움은 하루하루 쌓인다. 욕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나를 전부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일이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텅 빈 방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피곤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없이 목마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삶을 덜 피로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된다. 요즘 행복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럭저럭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버티고 있죠.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고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모든 게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날,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게 조화로운 때에만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날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다. 그마저도 끝나면 다시 일상의 무게가 찾아온다.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무 절망적일까? 하지만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눈부신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행복을 도달해야 할 상태로 여기지만 그 완전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조용한 평온, 말이 필요 없는 안정감, 그냥 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순간이다. 나이 들수록 행복이란 말이 낯설어진다. 예전엔 작은 일로도 기뻤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운 순간에도 묘한 슬픔이 따라온다. 이 기쁨도 곧 끝날 텐데.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기대에서 온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평온한 날도 불행으로 여겨진다. 삶의 만족은 실제로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하루가 무탈했다면, 큰 기쁨은 없었지만 큰 문제도 없었다면 그건 어쩌면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였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삶의 정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놓친 건 그 평온한 하루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버린 시간들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건조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덜 자책할 수 있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기쁨이 없다고 삶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안정 아닐까?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평온함 속에 이미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언젠가부터 삶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이 되었다. 몸의 기운은 예전 같지 않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늘어났다. 처음엔 그게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려온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보다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더 쓸쓸하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다. 삶은 그렇게 조용히 비워진다. 큰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잘하고 쌓이는 기분이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많았고
나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쌓이던 것들이 멈추고 대신 조금씩 무너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은 그 공백을 쉽게 견디지 못한다. 예전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쓸모있다는 느낌은 존재의 확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내가 없어도 별일 없는 현실이 조용히 마음을 휘감는다. 그 기분은 외로움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익숙한 적막인지 헷갈린다. 우리는 나이 듦을 단순히 몸이 늙는 일로 여겼지만 사실은 마음이 벗겨지는 과정에 가깝다. 젊었을 땐 자존심, 용기, 역할 같은 단단한 껍질이 있었다. 그게 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 들며 하나씩 내려놓는다. 아니, 놓아버린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내가 지켜왔던 것들은 껍질이었고 그 껍질이 벗겨져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나이 들면 비극도 낭만도 아니다. 건강, 지위, 관심이 멀어지는 시기지만 동시에 진짜 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사람 대신 나에게, 관계 대신 내 감정에, 미래 대신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그건 젊은 날엔 가질 수 없던 삶의 밀도다. 나이 들면 무너짐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다. 물론 그 과정은 아프다. 익숙한 것을 잃고 사랑을 놓아야 하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 나를 이루는 본질이 드러난다. 오늘 비워진 자리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빈 공간은 당신이 살아온 흔적이고 사랑하고 붙잡아온 것들의 그림자다. 지금도 조용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엔 여전히 가득한 무언가가 있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별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원하는 것도 간절히 기대하는 것도 사라졌을 때 삶은 의외로 가볍고 허망하게 느껴진다. 누가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삶의 이유를 찾는 일이 이미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는다.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하지만 삶은 답을 주지 않고 그저 흘러간다. 삶은 질문이 아니라 그저 있음 그 자체다. 이 말은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지 모른다. 내가 찾으려 했던 의미가 헛된 것이었나 싶다. 하지만 곱씹다 보면 마음이 놓인다. 삶이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존재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거창한 답이 필요 없다.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창밖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면 충분하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 역할과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능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숨 쉬는 존재로 살아도 된다. 산책길, 내가 고른 음식,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읽는 책. 그 자체로 삶의 중심이 되는 날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건 남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된 나의 인생이다. 삶의 이유를 애써 찾지 않아도 된다. 이유가 없다는 건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온 신호다. 당신은 지금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건 삶이 당신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이유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를 더 살아볼 가치는 충분하다. 살다 보면 말이 너무 많아서 지치는 날이 있다. 누군가는 조언을,
누군가는 판단을, 누군가는 묻지도 않은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소음 속에서 정작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사라진다. 어느 순간부터 반박도 항의도 하지 않고 조용해졌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뜨리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자신을 살아간다. 이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내면의 품격이다. 그건 말로 증명하거나 보여줘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온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사람, 좋은 부모, 좋은 동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싶은지 잊었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한다보다 나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필요하다. 어떤 말은 나를 흔든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날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런 날일수록 바깥의 소리보다 내 안의 침묵을 믿어야 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침묵이다. 타인의 인정보다 내 안의 안정이 중요하다. 칭찬보다 고요를, 사랑받기보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만든 마지막 울타리다. 말없이 나를 지킨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이다. 친구가 서운하게 굴어도 다그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는 일.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넘기는 여유. 모두가 앞서가도 내 속도대로 걷는 고집. 그건 포기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나로 되돌리는 훈련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괜찮아, 잘 버텼어. 그 말이 가장 진심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그건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된다. 이야기를 끝낼 때 우리는 보통 결론을 기대한다. 결국엔 괜찮아졌다. 다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런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혼란, 외로움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결론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로 마무리하고 싶다. 삶의 이유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묻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답 없이 다시 아침을 맞는다. 삶은 해석이 아니라 감내하는 것이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견뎌내는 게 더 인간적이다. 삶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아침이 와서 살아가고 해가 져서 잠든다. 그 흐름에 정답이 없어도 괜찮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흔들리며 나아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건 낭만적이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게 아니다. 무너져도 일어서고 실망해도 기다리며 지쳐도 하루를 시작하는 반복이다. 그 반복은 희망으로 가득하지 않지만 작고 단단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건 삶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삶 곁에 머무는 방식이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이유를 품고 있다. 그 이유는 내일에 있을 수도, 과거의 한마디에 있을 수도, 아니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아냈나요? 웃었든, 울었든, 말없이 하루를 넘겼든, 그 모든 순간이 삶의 한 줄기였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건 당신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두려운 문장이 아니라 삶이 건네는 조용한 인사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된다.